눈밑 처짐 없애겠다고 마사지 하고 계셨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눈밑 처짐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이재훈 원장인데요.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눈밑 마사지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99% 정도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아예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다행히도 이곳을 정확하게 마사지 해주면 눈밑 처짐을 막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눈밑이 축 처져 보인다거나 퉁퉁 부어서 피곤해 보인 적 있으시죠? 또 어떤 날은 다크서클이 더 진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눈밑에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눈밑 처짐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밑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눈밑 피부는 우리 얼굴에서 제일 얇은 부위예요. 그냥 얇은 게 아니라 다른 부위보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밀도가 낮고 피하 지방층도 정말 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른 부위보다 훨씬 빠르게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기 시작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것은 피부 속에서 탄력을 잡아주는 섬유 단백질인데요. 쉽게 말하면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주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스프링이 튼튼해야 피부가 팽팽한데, 나이가 들면서 스프링이 약해지고 개수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지탱하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어떻게 변할까요? 눈밑은 피부가 워낙 얇아서 조금만 늘어나도 확 처져 보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처지면 밑에 있는 지방도 같이 밀려 내려오면서 눈밑이 볼록해 보이거나 반대로 꺼져 보이기도 합니다.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풍선은 빵빵한데 몇 번 불었다 놨다 하면은 늘어나서 탄력이 떨어지죠. 눈밑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늘어나면 다시 팽팽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밑 처짐을 예방하려면 콜라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눈밑 지방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눈밑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말랑말랑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눈밑 지방인데요. 원래 이 지방은 눈밑을 보호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지방을 받쳐주고 있는 조직은 뭐냐? 바로 안화경막이라는 조직이에요. 안화경막이 눈밑 지방을 한데 모아두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젊을 때는 이 막이 탄탄해서 지방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방을 잡아주는 경막이 약해지면 지방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고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눈밑이 볼록해 보이는 건데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탄력을 잃은 눈밑 피부가 지방을 따라서 같이 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피부가 처지고 주름까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랑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눈밑이 처지거나 붓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밑이 퉁퉁 부어 있거나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이신 적 있으시죠? 전날 라면 같은 걸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눈밑 혈액순환이랑 림프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혈액순환은 피부에 산소랑 영양을 공급해서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순환은 노폐물을 배출해서 부종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가 충분히 영향을 받지 못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을 지탱하는 힘도 약해질 수 있어요. 결국 피부가 느슨해지면서 눈밑 지방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거나 반대로 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붓기가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 처짐을 예방하려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함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눈밑 처짐이 생기는 세 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사지와 홈케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댓글이나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와 같은 방법을 올린 영상을 보니까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오히려 눈밑 처짐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마사지 방법 뭘까요? 눈밑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좌우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눈밑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면서 강하게 밀어내는 잘못된 마사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처진 걸 끌어올리겠다고 눈밑을 쭉 밀어 올리면서 마사지 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눈밑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은 부위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문지르면 콜라겐 섬유가 더 손상이 되면서 피부 탄력이 더 약해지고 주름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눈밑 지방을 감싸고 있는 막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이 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더 앞으로 밀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 마사지가 좋다더라 하고 아무 방법이나 따라하거나 힘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된다는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사지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 문제일 뿐이지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곳을 제대로 눌러야 눈 밑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붓기와 노폐물을 빼고 탄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림프순환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림프순환 마사지를 하기 전에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눈 밑 피부는 얇고 예민해서 손에 세균이 묻어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림이나 아이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맨손으로 마사지하면 피부가 당겨지면서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마사지할 때 크림을 바르면 그런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림프 순환 마사지를 해볼 건데요. 마사지할 림프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눈 주변의 림프는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눈 뒤쪽을 따라서 관자놀이를 지나 턱선을 따라서 목으로 내려가고요. 다른 하나는 눈 앞쪽을 따라서 광대를 지나 턱선을 따라서 목으로 내려갑니다. 이 두 경로를 따라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검지손가락을 미간 위쪽 눈썹 시작 부분에 살짝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면서 눈썹을 따라 바깥쪽으로 살살 눌러줍니다. 그리고 림프선을 따라서 관자놀이에서 귀 앞쪽으로 내려가고 턱으로 내려가고 목까지, 이걸 10번 정도만 해주세요. 이번에는 눈밑을 마사지 해볼 건데요. 손가락을 눈 앞머리, 코 옆부분에 대고 아래로 살살 밀어주세요. 이 동작도 10번 정도 반복할게요. 짠! 자, 이번에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페이스 롤러, 마사지 스틱, 얼굴 마사지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인터넷 같은 데서 가보면 종류가 다양하고 보통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걸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사지 기구는 헤드가 작은 쪽과 넓은 쪽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눈가 같은 부위는 작은 헤드를 사용하고 턱선이나 목 같은 좀 넓은 부위는 큰 헤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눈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작은 헤드를 미간 쪽에 살짝 올리고 눈썹을 따라 바깥쪽으로 천천히 굴려줍니다. 이번에는 눈 밑을 따라 관자놀이까지 한번 굴려줄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너무 꾹 누르지 마시고 그냥 파리가 앉아서 지나간다 할 정도의 압력만 살짝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가 넓은 부분으로 귀 밑 턱선을 따라서 목까지 쓸어 내리면서 림프 순환을 마무리할게요. 이번에는 눈 밑을 따라서 마사지 해줄 건데요. 페이스 롤러의 작은 헤드를 눈 앞머리, 코 옆부분에 올려주세요. 눈 밑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살짝 올려놓고 굴린다는 느낌으로 마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눈 밑과 광대를 따라 마사지 해주세요. 그 다음 광대뼈 아래쪽을 지나 턱선을 타고 목까지 연결해주세요. 여기는 림프가 배출되는 주요 경로라서 마사지 해주면 붓기가 잘 빠집니다. 이 동작도 10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사지 기구를 활용해서 림프 순환은 물론 혈액 순환까지 좋아지는 마사지를 해봤는데요. 근데 마사지를 꾸준히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눈밑 처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밑 처짐을 만드는 습관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눈밑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눈가에 선크림을 바르면 눈이 시리거나 따갑다고 잘 안 바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눈 밑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은 만큼 자외선의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콜라겐이 손상되면서 피부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더 진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눈밑 처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몸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크서클이 더 진해지고 붓기도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성분들이 생성되는데,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 과정이 방해되면서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눈밑 탄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눈밑 처짐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입니다. 알러지나 건조함 때문에 눈을 자꾸 비비는 분들 계시죠? 눈 밑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민감한 부분인데, 손으로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피부가 늘어나고 주름이 더 쉽게 생기는데요. 특히 강하게 문지르면 콜라겐 섬유가 손상되면서 피부 탄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울 때는 손으로 비비는 대신에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거나, 건조할 때는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짜게
먹는 걸 좋아하면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체내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종이 심해지는데요. 특히 눈 밑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더 쉽게 붓고 붓기가 반복되다 보면 피부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짠 음식은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수시로 물을 마시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와 오이 같은 음식을 드시면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눈밑 처짐을 예방하는 마사지,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런 걸 다 해도 이미 눈밑이 많이 처졌거나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솔직히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을지 체크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이 막 처지기 시작했거나 잔주름이 신경 쓰이는 정도라면 굳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 간단한 시술만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저 리프팅, 스킨 보톡스, 필러나 볼륨 실 시술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시술들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아무래도 빠르고 자연스럽게 눈밑 탄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리프팅인데요. 눈밑 피부가 살짝 처지고 잔주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이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은 크게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과 써마지 같은 고주파 리프팅으로 나뉘는데요. 초음파 리프팅인 울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속 깊은 근막측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피부를 직접 당기는 게 아니라 속부터 탄력을 높여서 피부가 처지는 걸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 표면 가까운 층에서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는 방식인데요. 초음파 리프팅보다 더 얕은 층에서 작용하면서 잔주름을 개선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피부 상태랑 처짐 정도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킨 보톡스인데요. 눈밑 잔주름이 고민인데 보톡스를 맞으면 어색해할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스킨 보톡스는 일반 보톡스랑 다르게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에 아주 얕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근육을 마비시키지 않기 때문에 눈밑 잔주름을 자연스럽게 완화하면서 피부를 매끈하게 정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맞으면 피부가 뻣뻣해 보일 수 있어서 적정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필러와 볼륨 실이 있는데요. 눈밑이 꺼져서 피곤해 보이거나 눈밑 그림자가 지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입해서 꺼진 부위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방식이고, 볼륨실은 녹는 실을 삽입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면서 볼륨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필러는 맞자마자 볼륨이 채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볼륨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탄력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눈밑 피부가 얇아서 필러를 너무 많이 넣으면 푸르스름하게 비치는 틴들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눈밑 처짐이 가벼운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거나 피부가 심하게 처진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요. 눈밑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지방을 단순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재배치해서 매끄러운 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다고 무조건 빼버리면 오히려 눈밑이 더 꺼져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방은 제거하고 필요한 지방은 위치를 조정해서 평평한 눈밑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수술은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접근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겉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눈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하안검 수술입니다. 눈밑 피부가 많이 처지고 주름이 깊어진 경우에는 지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을 정리하면서 늘어진 피부까지 같이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피부가 탄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로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고 리프팅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눈밑 처짐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눈밑이 자주 붓는 분들은 림프 순환 마사지가 꼭 필요합니다. 눈 밑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가 점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붓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처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데요. 수면 부족, 눈 비비는 습관, 자외선 차단 소홀, 나트륨 과다 섭취 같은 것들이 눈밑 처짐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개선하는 것도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셋째, 이미 눈밑이 많이 처진 경우에는 병원 치료로 즉각적인 효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피부 탄력이 살짝 떨어진 정도라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개선할 수 있고, 눈밑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거나 피부가 심하게 처진 경우라면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밑 처짐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골라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눈밑 탄력 유지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